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자평진전이에요. 격국은 5권이니까 4권까지는 뭐예요? 4길신을 쓰고요. 5권서부터는 이 흉격과 잡격을 논하고 있어요. 예, 흉격 중에 편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편관을 쓰라. 그럼 어떻게 쓸 거냐? 편관격에 용신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공제해서 쓰라. 두드려 쓰라. 두드려서 제하고 써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영웅, 대호걸이 여기서 나온다. 저지만 다루는 방법만 알면 경천동지할 공이 세워진다. 그래서 이곳에서 왕의 장상이 소위 다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칠살격에 많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요, 살용식제, 살격에, 칠살격에 식신을 써서 제함는 사주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주가 권항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귀격이 돼요. 그러면서 누구라는 소리는 없이 이 사례명절 하나 뜨거니 심여첨 선생이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무명시 10번째입니다. 이게 이름 없는 사주를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7살 있죠? 6월에 을목일주요. 그런데 을목일주가 뿌리가 유근하죠? 을 있고요. 그러나 이거 저울로 달아보면요, 금이 강해요. 축 속에 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7살이 강화되는 뜻이에요. 그럼 식신을 쓰겠다. 예, 충분히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식신제살이에요. 극등 귀격이라 아주 지극히 귀한 격이 됐다라고 해서 아주 최고 좋은 격입니다. 참 사주 좋은 거예요. 사령식제. 그러면요, 식신이 태왕하면요, 식태왕하면 이거 인성으로서 저 식신을 제하면 돼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왜? 인성으로서 식신을 제하고 일주를 도와주고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용인하는 거예요. 인성을 쓰는 거예요. 인성을 왜 쓸까요? 일주가 약하니까. 인성이 있으면 인성을 쓰면서 화살을 하는 거예요. 살의 기운을 뽑아서 어떻게 해요? 일주를 도와주는 것이죠. 좋습니다. 하참정명이 그렇죠. 그리고 살이 중하고 일주가 약할 때 식신을 쓰면 일주는 불능당,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불약, 뭐만 못하다. 인성을 취해서 쓰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인성을 써라, 인수. 맞습니다. 용제를 하겠다. 이건 제자약살이에요. 이건 결국 직접 일주가 강하니까 살을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살을. 근데 살을 쓰는데 살이 약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재성으로서 살을 도와주라. 요거 보세요. 이게 지금 토체예요. 식상이 강해요. 사실은요. 그럼 목수용조로 가죠. 목수용조로 가면 식상이 강하니까요. 이거 관인상생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건 살이니까요. 살인상생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경금은요, 이건 쓸 수 없어요. 사실은요. 제자약살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토가 강해서요, 이 경금도 가능은 하죠. 쓸 수는 있어요. 주숭상의 명이 그렇습니다. 제자약살격도 있더라. 제자약살격이에요. 일주가 신중하고 살이 경해, 이게 제자약살이에요. 또 3번 그렇고요. 3-1번도 똑같이 이렇게 제자약살이라는 사주를 넣어놓으셨죠. 제자약살이에요. 잡기 7살이에요. 그래서 역시 취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요. 이건 설하고 명주인데요. 그건 빼고. 잡기 7살이란 건 뭐예요? 합간유살이나 거간유살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낭중명인데요. 지난번에 마지막 강의가 이게 심여철입니다. 임철조 명조입니다. 이게 지금 합관유살이 돼서요, 좋다고 하는 사주입니다. 좋긴 뭐가 좋아요? 운이 안 받쳐주면 좋을 게 없죠. 계축대원서부터 겨우 운이 임술 쓰는 바람에 겨우 발을 쳐놓고 남의 사주나 호구지책으로 남의 사주나 봐주면서 평생을 늙게
늙을 때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년까지는 어땠어요? 예, 뭐죠? 형제들이 있어도 거름의 떡이에요. 거름의 떡과 같다고 하중지병이라고 했죠. 예,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서 가업이 사그러들었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주죠. 오늘 못 만나서 그래요. 이 하나, 둘, 셋, 넷, 이 중년대운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그러다 계축대운에, 아마 이때 이제 다들 답답해서, 사주 공부를 하셨겠죠. 그럼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자평진전서부터 했겠죠. 왜냐면 이 대보다 조금 빨리, 한 100년 빨리 나왔으니까요. 격국론, 심해천 격국론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적천수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갖고, 적천수 천미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례명조 142번째 나온 적천수에서 나온 사주입니다. 이건 내 명조다, 철저자조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아주 안타까운 사주예요. 그래서 잠심학명에서 호구지게로 육척이나 나가는 한자가 30cm면 6척이면 180cm예요. 그렇게 큰 몸을 가지고도요. 결국은 참 막비명약, 명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사주죠. 여기까지 지난번 강의를 해드렸을 겁니다. 이건 제가 계속 얘기를 붙여놓은 거예요. 자, 유살이에요. 살이 있어요. 근데 식신으로서 제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인성을 쓰라는 것이죠. 마땅하다. 그래서 조외원의 명조죠. 이 사주는요, 살이 엄청 강합니다. 목이 채니까요, 모토일주가 이 간목이 엄청 강하죠. 이런 땐 무엇을 쓰라? 인성으로서 쓰라. 오화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의 기운을 화해서 쓰라라는 거예요. 목체 금토용조에서 금은 불용하고요.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토화용조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참 뭐 간단하죠. 그림 아주 간단해요. 목과 토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화가 아주 딱 이쁘게 자리하고 있죠. 이제 1월에 태어났으니까 양년생이니까요. 아주 한 50년 좋은 사주입니다. 자, 뭐 할 말 없습니다. 목 5정도예요. 그래서 5정도로서 목재 금토용조이나 금오행은 부재불용해서 차오행인 토오행을 용신하고요. 이를 생하는 화오행이 희신이 된다. 이 사주도 초년대운부터 꿈으로 흐르는 분명히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조원외, 조원의 명조입니다. 조원외. 사람 이름이에요. 영어네요. 여기 있습니다. 조씨도 많군요. 네. 좋습니다. 이 사주. 이 금운도 좋아요. 들어와서 분란을 안 일으켜요. 지지로 들어오는 것은요. 저 오화가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고요. 천간으로 들어오는 경신금은요. 저 간목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간목은 쳐도 좋죠. 왜냐면 목체니까요. 식상운이 들어오니까 괜찮다. 그렇습니다. 사주 참 좋은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어예요. 심해점 선생은 이미 이걸 결어로 끊었어요. 지서유. 책에 있는 것은 제살이 불가태가. 제살을 하는 데는 지나치게 태거하면 안 된다. 제살 태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하다. 그런 설이 있는데 수 역시 유리. 이건 역시 이치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운에서 재성이나 인성으로 흐르면 발복할 수 있다. 불가지비리라. 그래서 만약 김양종살은 즉 외격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전 맨 나중에 남은 종살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지랖이라는 평주제한 설화가 끼어들었어요. 자, 보세요. 제살태가자라는 것은 태과한 것이 병이 되는데
그 병을 제거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식신을 제거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발복할 수 있다. 단 용제하든지 용인해서 유분별 나눠 써내는 거예요. 신앙자는 재성은 마땅하지만 인성은 마땅치 않죠? 예, 그러네요. 신약자는 인성은 마땅한데요. 예, 저 재성은 마땅치 않다라고 하죠. 근데 제살태가라는 것은 살을 누르는 것이 태가하다라고 하면 일주는 어떻게 될까요? 좀 약합니다. 왜? 살을 지나치게 눌러준다는 것은 식상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식상이 많다는 것은 일주가 약하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때는 곧 인수를 써서, 인수를 써서 식신을 눌러주고요. 일주를 도와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무명시요. 이거는 결국 무명시에도 심여첨 선생이 넣은 게 아니라 바로 오지랖이 넓은 설화고가 이걸 끌어들였어요. 한번 봅시다. 임진, 병호 이거 보세요. 지금 일주가 엄청 강하죠? 그럼 이거 간단하게 제살태가 안 되는 거 쓸 거 없어요. 이거는 뭘 써야 돼요? 살을 쓸 수밖에 없죠. 임수. 화채 수금영조에 양인격에 이런 게 무슨 제살태가예요? 제살태가라는 것을 놀려면 살을 여기다 놓고, 여기 살을 월지에다 놓고 이 근처에 토를 많이 넣어줘야 돼요. 여기가 수가 되면서 토가 많아야 제살태가가 되죠. 이건 양인격인데요. 뭘. 아이씨, 참나. 신강하면서 양살 사제한다. 양살이 사제. 네 개가, 제한다라고 했는데, 진토가 이 살을 제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임수의 뿌리가 됩니다. 사제라는 건 왜 사제라고 했을까요? 네 개가 제한다라 했는데, 오화 속에 기토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견금운에 대발했다라고 했는데, 당연하죠. 술을 쓰는데 금운에 대발 안 할 수가 있나요? 올해 태어났으니까요. 양년생이니까.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금운 오네요. 수운도 좋아요. 이런 것이 재성은 마땅하고 인성은 마땅치 않다. 그럼 당연하죠. 양인격인데 무슨 인성을 쓰겠어요. 참나. 자, 무명시. 이건 분명히 양인격입니다. 이건 칠살, 그 다음에 이제 칠살격이 나옵니다. 무명시 11번을 볼게요. 참, 샘플을 갖고 와도 무슨 양인격, 칠살격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주는 그래도 다행인 게 칠살격을 갖고 왔습니다. 자, 배운 좋죠, 이렇게 좀. 지금 어려서 고생하고 있네요. 네. 자, 이건 칠살격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건 칠살격인데요. 왜냐하면 진토 속에 무토가 올라와 있죠. 자, 그래서 무토를 제하는, 이게 태가하다, 갑인이니까 태가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겁을 써야 되는 사주예요. 왜? 목이 강합니다. 살은 튀어 올랐어도요. 이게 바로 이제 제살태가한 거예요. 제살태가한데 인성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인성이 없어요. 제살태가 하는데 금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쓴다? 자기 자신을 쓰는 것이다. 이런 때는 좀 잘 봐야 돼요. 제살태가한데 신약하다. 금운으로 봐는 대발한다라고 했는데 진월이니까 이거 화까지 가서 돼야 되니까 아직 멀었죠. 진월이니까 화운이 지나서 그 다음에 금운이 있죠. 이건 마땅한 건 인성이고요. 재성은 마땅치 않아요. 또 우요. 식신절에서 호회원의 조를 또 끌고 왔네요. 이건 또 왜 결국은 식신을 왜 끌고 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무명시 12번째 보겠습니다. 자. 네. 금운이 되죠. 이거 딱 두 개예요. 천간으로 요거 기토 경신 이거 좋습니다. 네. 기토는 안 좋죠. 수토래도. 네. 식신격의 거를 왜 또 끌고 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참, 나 이거 제가 참 여기다가 지금 옮겨 써서 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마지막이니까요. 자, 네, 무술
임술, 예, 영자, 예, 무술. 이거요. 이 수 쓰는 사주입니다. 이거 오히려. 예, 7살이에요. 식신격에서 7살 쓰는 사주예요. 예. 역시 지나치다 살을 누르는 게 지나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살을 누르는 게 토토토가 있어서 제살대가예요. 예. 그런데 7살격이죠. 예. 그래서 신은 왕하지 않다는 거죠. 마땅히 인운이 좋죠. 예, 그렇죠. 불이 재성은 안 좋아요. 자, 인성이란 뭐죠? 목인데 여기 목이 없어요. 근데 운에서 이렇게 목이 온다. 또 이렇게 해자운이 오고 있죠. 이 축운도 진운도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뭐 이렇게 자수를 묶어주니까 안 좋고요. 자진수국을 하는가 뭐 별로 썩 안 좋은데요. 이 해자운 좋고요. 인명운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사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냥 프로그램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호배원의 사주네요. 그저 그렇습니다.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식신격이라고 하지만 7살을 쓰는 사주죠. 예, 배원의 사주. 네, 이렇게 이거는 좋습니다. 요건 좋고요. 요거 안 좋습니다. 다. 이게 들어와서 저 임수를 건드리죠. 이게 특히 갑진대운, 무진대운 되면 끝나네요. 이 사주. 예, 임수를 극하고요. 진술축이 일어나고요. 이 무진대운이 가장 안 좋은 사주네요. 요 앞에만 조금 좋은 사주네요. 6살. 예. 엉뚱걸 끌고 왔어요. 식신격인데 뭘 7살을 하는데 식신격을 갖고 오고, 요건 하나 되고, 이건 양인격인데 갖고 왔지 않습니까? 이후에 건. 네, 이건, 네. 사례명주 11번은. 여튼, 철두철미한 거는 없습니다. 네. 증주자가요. 네. 다음 편은요, 논, 편관, 치운 논이죠. 역시 뭐 이것도 용신을 잡아놓고요. 용신 운으로 흘러야만이 이 사람이 운이 풀린다 안 풀린다 얘기하지. 용신만 잡아놓고 운 안 좋으면요 절대 좋은 결과를 보기가 힘들죠.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